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공부하면서? 왜 웃으세요?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네, 왜요? 봄인데 봄 같지 않죠? 저만 그런가? 오늘은 108쪽 지적측량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지적측량. 지적측량은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수집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돼요. 이때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부르죠.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되겠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되겠죠. 이때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이 될 겁니다. 경계, 좌표값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세 가지 정보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될 테고, 이 세 가지는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수집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측량을,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은 토지 정보죠. 토지 정보니까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측량이라고 해서 이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측량, 지적측량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 지적측량은 요 경계와 좌표값을 수집하는 게, 정확하게 보면 경계와 좌표값을 수집하는 것이 지적측량이에요. 그런데 이 면적은 경계와 좌표값이 있어야지만 면적을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수집이 되면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내죠. 또한 좌표값이 수집이 되면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해내죠. 결국은 이 경계와 좌표값이 있어야지만 면적을 측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도 결국은 경계와 좌표값이 있어야지만 면적을 측정해낼 수가 있고, 경계와 좌표값이 수집되는 방법이 지적측량이기 때문에 이 면적도 지적측량을 기본으로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 지적측량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토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측량. 그래서 이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지적측량을 통해서 이 지적공부에 면적, 경계, 좌표값이 등록이 될 겁니다. 여기에 면적, 경계, 좌표값이 등록이 될 거예요. 면적, 경계, 좌표값이 등록이 될 겁니다.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여기 토지 위에 복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원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토지 위에 복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복원하는 경우도 정확하게 복원이 돼야 되니까 이 복원할 때도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도 지적측량이 필요하지만 복원할 때도 정확하게 복원이 돼야 되니까 복원할 때도 지적측량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러한 지적측량은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국가기관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은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잘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기관이 해야 됩니다. 즉 지적소관청이 함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소관청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업무를 맡겨놨어요. 누구에게?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이 업무를 맡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측량은 전부 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할 텐데 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그렇죠. 지적측량을 업으로 삼는 자, 지적측량을 업으로 삼는 자. 이 둘을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하는데 이 둘이 결국은 대부분의 지적측량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지적측량 업자는 이 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업을 등록해야지만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 업을 누구에게 등록하느냐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왜냐하면 다른 측량은 보통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을 등록합니다. 보통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을 등록하는데 이 지적측량 업자만큼은 시도지사에게 이 업을 등록해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업을 등록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지적측량 업을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요 일개 시도지사에게 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 지적측량 업자만 업을 등록한다는 거, 요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때 대부분의 지적측량 수행자, 대부분은 지적측량 수행자, 즉 이 둘이 하게 되는데요. 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측량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측량. 그렇죠. 이 지적소관청이 해야 될 이 지적측량을 이쪽에 다 맡겨놓은 거죠. 그러면 얘네가 검사측량을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지가 지적측량하고 검사도 자기가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검사측량만큼은 맡긴 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측량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검사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 검사측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이때 이 보건단계의 측량은 몇 개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특징, 이거 좀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복원이 이루어질 때는 동일한 측량 방법을 써야 됩니다.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반드시 같은 방법을 써야 돼요. 등록할 때 평판 측량을 사용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을 때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판 측량의 방법을 써서 복원을 해야 됩니다. 등록할 때 평판 측량을 썼는데 복원할 때 경위 측량이라는 더 정확한 측량 방법을 쓰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같은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면적경계좌표값을 정확하게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후 주권적인 국민에게 공시하는 거죠. 공시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등록이 돼야 돼요. 따라서 등록할 때는 검사 측량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공시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돼서 공시되고 있는 이 면적경계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는 이건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인접토지와 경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통 복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까지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복원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복원할 때의 측량은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왜? 공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이건 지적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면적경계좌표값을 토지 위에 복원할 때 이 지적공부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좌표값을 토지 위에 복원한 다음에 지적공부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복원한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적 정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복원한 다음에 지적공부에 변화가 있지 않죠. 따라서 복원할 때는 지적 정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면적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복원을 한 다음에 면적을 구태여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면적 측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내용인데 만약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잘못 등록된 상태라고 한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잘못 등록된 상태라고 한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고친 다음에 복원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때만 예외적으로 면적 측정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는 면적 측정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그때 안에서 면적을 측정할 겁니다. 그때 안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4개의 특징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집에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원 단계의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경계 복원 측량. 이 경계 복원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 이 지적 현황 측량도 복원 단계의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측량은 이렇게 4개의 특징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 100번지 토지가 있고 10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100번지 토지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101번지 토지는 을이 소유하는 토지이더라는 겁니다. 이 두 필지 토지가 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요. 이때 갑과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101번지. 갑과 을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은 합의를 통해서 이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복원이 되면 분쟁이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 경계를 이쪽에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시켜서 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경계 복원 측량. 그러면 이때 경계 복원 측량은 아까 제가 평판 측량을 통해서 등록했다고 했죠? 복원도 무슨 측량? 평판 측량.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는 같은 측량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이게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두 번째, 이게 훨씬 중요한데요. 여기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을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그리고 여기 큼지막한 빌딩이 들어서 있고 이쪽에는 작은 주택이 하나 이렇게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가 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이때 요 지상 건축물 등을 지상 건축물 등을 도면에 등록된 이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상 건축물 등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고 싶어요.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물들을 여기다 그려보면 되겠죠. 그려보면 정확하게 도면상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들을 여기다가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이 경계가 도면상의 경계가 복원이 되면 됩니다. 복원을 해봐요. 복원을 해봤더니 요 경계와 지상 건축물의 위치 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는 1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는 3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경계를 복원해서 복원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 간의 위치 관계를 확인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그러면 위치 관계를 확인해 보면 1m, 여기 3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 1대 3이죠. 1대 3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 1이라고 한다면 여기 작은 건물은 여기 3배 되는 거리에 그려져야 됩니까? 3배 되는 거리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와 지상 건축물의 위치 관계가 정확하게 대비되어 표시되겠죠. 그렇죠. 이걸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두 가지 측량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경계가 복원돼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복원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의 위치 관계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위치관계 확인할 때도 측량을 할 거예요. 거리 측량을 쓸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량으로 구성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적 현황 측량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확하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 건축물의 위치관계를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보통 이 측량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 이따만한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따만한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도면 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를 도면 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실제 크기대로 도면에 등록할 수는 없겠죠. 맞아요. 이렇게 큰 종이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도면 위에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도면 위에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도면에 등록할 때 측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측량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토지 주변에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지 주변에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 지적 기준점 위에 측량 기구를 설치합니다. 보통은 전자평판을 보통 많이 써요. 측량 기구를 설치해요. 어디다 설치한다고요? 지적 기준점 위에. 이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요 세 개의 기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측량 기사도 있을 겁니다. 목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쵸? 측량 기사가 있을 텐데 이 측량 기사는 이 측량 기구를 통해서 이 토지를 관측을 해야 돼요. 관측을. 그런데 보통 담장 같은 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100번지 토지인데 주변 토지들과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담장 같은 게 없다면 구분이 안 되죠. 따라서 주변 토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경계점이라고 불러요. 지상경계점. 그래서 이 지상경계점 위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아, 이거 처음 보는데요? 녹색?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처음 보는 볼펜이 아니라 분필인데, 네, 여기다가 이렇게 경계점 표지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지상 경계점 위에 경계점 표지를 이렇게 설치해요. 그러면 주변 토지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주변 토지와 구분이 될 겁니다.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되면. 그러면 구분이 됐으니까 이제 이 지적 기술자는 측량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하게 돼요. 이거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네, 관측을 합니다. 관측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요 각도가 나와요. 요 각도. 요 각도를 사용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요 부분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같은 거죠. 이게 수직이니까 이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 부분이 구해지면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여기다가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여기 이렇게 그릴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똑같은 삼각함수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릴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삼각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함수를 사용하고 이게 삼각형이죠. 삼각형을 이용해서 측량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삼각측량이라고 불러요. 삼각측량. 그러면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상 경계점 위에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걸 보고서 관측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 측량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지적 측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를 측량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측량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지적기준점 위에 설치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기준점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원점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지적기준점 중에서 모든 지적기준점이 아니라 모든 기준점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은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원점이라고 불러요.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경기도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경기도 원점. 이 경기도 원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이 경기도 원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원점을 가지고 측량하게 되면 여기 측량기구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측량기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테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되면 측량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측량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관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했죠.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경기도 원점 갖고 모든 토지를 측량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 경기도 원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한데 이 경기도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하게 돼요. 경기도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삼각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지적삼각점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기준점이란 뜻이에요.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삼각 측량의 기준점이란 뜻인데 요거는 보통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죠. 2에서 5k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거리를 1시간만 땅만 쳐다보고 다니시면 이거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보도 위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1시간만 땅만 보고 쳐다보시면. 물론 넘어지면 안 되겠죠. 네. 이 지적삼각점과 그냥 삼각점이라는 게 있는데 지적삼각점과 그냥 삼각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지적삼각점은 땅바닥에 보통 보도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은 높은 산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 지역 또는 경상북도 전 지역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이 삼각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삼각점이 아니라 지적삼각점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때 지적삼각점은 2에서 5km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적삼각점 위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측량기사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관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적삼각점은 2에서 5km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2에서 5km 정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관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지적삼각점 가지고 모든 토지를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한데 또 다른 기준점은 요 지적삼각점과 경기도 원점을 사용해서 또 다른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물론 이 지적삼각점보다 좀 더 조밀하게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조밀하게 설치합니다. 경기도 원점과 지적삼각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이렇게 기준점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좀 더 조밀하게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이 기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삼각보조점이라고 부릅니다. 지적삼각보조점. 그러면 이 지적삼각보조점의 의미는 뭐냐면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보조가 되는 기준점이란 뜻이에요.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삼각 측량의 보조가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인데 이 지적삼각 보조점은 보통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해 갖고 관측 들어가면 될 텐데 이것도 1에서 3km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관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해요. 또 다른 기준점은 이 원점과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기준점이 설치됩니다. 그 또 다른 기준점은 좀 더 조밀하고 빽빽하게 설치될 겁니다. 좀 더 조밀하고 빽빽하게 설치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기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이라고 해서 지적도근점이라고 부릅니다.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 그래서 보통의 토지는 이 지적도근점을 지적도근점 위에 측량기구를 설치해서 보통은 측량에 들어가게 돼요. 이 지적도근점은 보통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빽빽하게 설치가 돼요. 그럼 이런 세 개의 기준점이 있는데 이 토지 주변에 가장 가까이 설치되어 있던 기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 갖고는 안 되고 그 기준점마다 이렇게 측량기구를 설치해서 이렇게 토지를 측량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토지 주변에 이런 기준점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없다면 그러면 다른 기준점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토지를 측량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기준점을 토지 주변에 설치해야 돼요. 설치한 다음에 이 토지를 측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적기준점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지적기준점이라고 불러요. 지적기준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이 지적기준점도 설치할 때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되겠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되니까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도 측량이 필요해요. 지적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삼각점 측량 또는 지적삼각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삼각보조점 측량 또는 지적삼각보조측량이라고 불러요. 도근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도근점 측량 또는 지적도근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측량들은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측량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바로 기초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초측량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이렇게 세 가지를 기초측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 같은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부측량이라고 불렀죠.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 같은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을 세부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측량은 이 두 개의 측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측량에는 세부측량과 기초측량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러면 이때 이러한 측량들은 기준점은 누가 설치를 하느냐? 이러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은 누가 설치를 하느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누가 설치를 해야 되느냐? 누가 설치를 하느냐? 요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할 때는 측량이 필요하다고 했죠? 맞아요. 그럼 이런 측량을 통해서 나온 측량 기록들이 있겠죠? 그리고 측량 기록을 통해서 만든 자료들이 있겠죠? 이를 측량 성과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측량을 통해서 나온 성과나 또는 측량 기록들을 누가 보관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측량을 통해서 나온 성과나 측량 기록들을 누가 보관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테고요. 세 번째, 이러한 측량 성과나 측량 기록들은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지적측량업자가 측량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공개해야 됩니다. 그럼 공개하는 방법은 열람과 등본 발급 신청을 통해서 공개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측량 성과나 측량 기록들을 누구에게 열람을 신청하고 누구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되느냐? 이게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을 누구에게 열람을 신청하고 누구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되느냐? 등본 발급을 신청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등본 발급을 신청하느냐?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예전에 한 것 같은데 했죠? 네. 먼저 설치는 누가 합니까?
네?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이것도 지적소관청이 설치해요. 설치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은 누가 보관하고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네? 지적삼각점 측량성과와 측량기록들은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관리한다고 했죠. 지적삼각 고조점 측량성과와 측량기록들은 누가 보관하고 관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여기도 지적소관청이. 그 다음에 성과나 측량 기록을 누구에게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합니까?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시도지사, 여기는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여기도 지적소관청. 기억나시죠? 그런데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지적삼각점 측량성과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까? 지적소관청에게도. 여기 개정사항이라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설치는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성과나 측량기록의 보관관리는 시도지사가 해야 되니까 설치했으면 누구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까?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출제가 되면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지적측량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셋째 줄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적측량이. 그렇죠. 지적측량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 준사법측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법측량에 준한다 라는 뜻인데 사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선언하는 거, 판단하는 거, 권리와 의무를 담당하는 거, 이를 사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지죠. 그 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죠. 맞아요. 소유권과 관련된 측량이라서 이걸 준사법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권리와 관련된 측량이라고 해서 준사법측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지적측량은 정확도보다는 더 중요한 게 공간정보법이 정하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법에 정해진 절차를 더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정보법에 구속되는 측량이라고 해서 구속측량, 기속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정보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구속이 되는 측량이라는 뜻이에요. 정밀도, 정확도보다는 공간정보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평면측량이라고 하는데 면적경계좌표값은 지표상의 면적경계좌표죠. 맞아요. 수평면상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 수평면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평면측량, 수평측량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측량성과의 영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측량성과는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이 면적경계좌표값은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면적경계좌표값과 관련된 측량성과는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이걸 측량성과의 영구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면적경계좌표값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정확하게 등록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측량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공시목적으로 하는 측량, 공시측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측량의 실시 대상 나와 있는데 거기 위에 표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다 뒤에 나오는 것들이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측량이라고 했죠. 기초측량. 이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그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지적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의 지적측량은 이 순서에 의해요. 다만 기초측량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보통의 지적측량은 이 순서대로 합니다. 다만 기초측량만큼은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순서를.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측량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측량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먼저 수립할 겁니다.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 작업을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가 다 끝났다면 이제 현장에 가야 되겠죠. 현장에 가는 걸 현지답사라고 불러요. 그럼 현장에 갔다면 이제 측량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측량 기구는 토지 주변에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죠. 어디다 설치한다고 했죠? 지적 기준점 위에 설치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토지 주변에 여러 개의 지적 기준점이 있을 텐데 그 기준점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이 기준점을 선택하는 걸 뭐라 부르냐면 선점이라고 불러요. 선택, 점, 기준점. 측량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선택할 겁니다.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여기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이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선택된 기준점 위에 측량기구 설치해야 되겠죠. 측량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이걸 뭘 해야 됩니까? 관측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 선점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조표를 해야 되는데 조는 만들 조, 표는 경계점 표지예요. 그래서 측량 기준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지상 경계점 위에다가 뭘 만든다고요? 경계점 표지를 만듭니다. 맞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만드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표. 조 만들죠. 표 경계점 표지. 그러면 기준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측량 기구를 설치하고 그리고 지상 경계점 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뭘 했습니까? 관측했죠. 관측을 했습니다. 맞아요. 관측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각도가 나오죠.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뭘 합니까?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이 이루어지면 수치들이 나오겠죠. 그 수치를 가지고 성과표를 작성할 거예요. 이 방법에 의해서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지적 측량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순서에 따라서 다만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할 때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두 문제 따서 외웠죠. 개, 준, 각, 선조, 관계성. 순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준비가 이루어졌다면 현장에 가서 답사해야 되겠죠. 답사를 할 겁니다. 답사를 갔다면 이제 기준점을 선택해야 되겠죠. 선점. 기준점을 선택할 때고 선택된 기준점 위에 측량 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뭘 합니까? 지상 경계점 위에 경계점 표지를 만들겠죠. 조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조표가 이루어지면 여기 측량 기구를 통해서 경계점 표지를 관측하겠죠. 관측하면 각도가 나올 테고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이 이루어지면 계산치를 표로 작성하게 돼요. 성과표 작성. 계준답, 선조, 관계성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검사 측량이 나오는데 공시 목적으로 면적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수집해야 되겠죠. 따라서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까지를 합니다. 그런데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 게 있죠. 보건단계의 측량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보건단계의 측량은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단계의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국가기관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이때 보건단계의 측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보건단계의 측량이라서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측량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5번이에요.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110쪽에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도면을 그리기 위한 측량이 뭡니까? 지적 현황 측량.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독자적으로 한 문제로 구성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8번이 될 겁니다. 8번을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하는 측량이 뭐죠? 지적 확정 측량. 이건 여러 번 했죠.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합병 측량이라는 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합병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경계를 지워주는 것이지 경계를 그리는 게 아니죠.
따라서 합병은 측량이 불가합니다. 합병 측량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측량의 기초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 기준점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도 근점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초 측량이 나와 있는데 기초 측량 뭐가 있습니까?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세 가지가 있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적 도근점 측량 실시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이게 혹시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한 2% 정도? 3% 정도? 출제될 확률이. 그래서 만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만점. 공간정보표 12개를 다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좀 체크하셔서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 측량 아까 보셨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 맨 밑에 있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측량의 방법, 이건 뭐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갈 테고, 이제 측량의 절차를 보실 건데요. 프린트 좀 보겠습니다. 프린트. 붙여 넣으라고 했죠? 네, 안 갖고 오신 분은 저기 있어요. 프린트. 오늘도 나갔을 겁니다. 이 지적 측량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져요. 지적 측량 절차. 그래서 측량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요것만 좀 기억해 두셔도 거의 대부분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있겠죠. 측량 의뢰인이 있을 겁니다. 이 측량 의뢰인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 측량은 제외. 지적 제조사 측량은 제외. 보통의 대부분의 검사 측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수행하게 됩니다. 검사 측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수행하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되겠죠. 지적 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습니까? 지적 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죠. 업자는 누구에게 업을 등록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일개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 검사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죠.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 측량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다만 규모가 좀 큰 것은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는데요.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이거는 국가가 정책적 이유로 획일적으로 의뢰하는 측량이에요. 국가가 의뢰하는 측량입니다. 일개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골로 출제되죠. 의뢰를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소관청에게 지적 측량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제출합니다. 여기서 출제가 자주 되는데 첫 번째,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는 거. 당일날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3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한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는 거. 즉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또는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지적소관청에게만 제출한다는 거.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게 될 텐데요. 이 지적측량 실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에요. 시험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했죠. 이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때 수행자와 이 지적측량 의뢰인 사이에 기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며칠 이내에 끝내달라. 그랬더니 수행자가 알았다. 며칠 이내에 끝내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합의 업무라고 부르는데 합의 업무는
합의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사용하고 합의기간의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지금쯤이면 다 암기가 되셨을 거예요.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외우면 되겠죠. 물론 암기할 기회는 많아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래서 합의 업무의 경우에는 합의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합의기간의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합의기간이 20일입니다. 그러면 측량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되게 빠르시네요. 4일은 4, 4, 5, 20, 4, 5, 5, 3, 15. 15일 맞네요. 네. 그 다음에 검사기간은 며칠을 씁니까? 빠르신데요. 5일. 그래서 측량기간 15일, 검사기간 5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종종 출제가 돼요. 이거, 네. 초등학생 문제도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일반 업무라고 하는데 의뢰할 때 알아서 처리해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있겠죠. 이걸 일반 업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반 업무의 경우를 대비해서 공간정보법은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일반 업무를 대비해서 공간정보법은 기간을 딱 정해놨는데요. 측량기간은 며칠인가요? 5일, 검사기간 4일.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토지를 측량해야 되는데 합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공간정보법은 이 토지의 측량기간, 이 토지의 검사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측량기간은 며칠입니까?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구가 있어야 될 테고 측량기구는 이 토지 주변에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있을 때 그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 기준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토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측량 기준점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토지 주변에 측량 기준점이 없다든지 또는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 기준점을 먼저 설치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설치할 때 기간이 필요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토지를 측량하는 기간이고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설치가 됐다면 제대로 설치됐는지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검사하는 기간도 토지 검사 기간에 더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통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은 하루에 4점 정도를 설치한답니다. 하루에. 그리고 하루에 4점 정도를 검사할 수 있대요. 하루에 4점 정도를 기준점을 설치할 수가 있고 하루에 4점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는데 15점까지는 며칠을 줘야 되겠습니까? 설치 기간을. 하루에 4점 정도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4일 정도가 걸리겠죠. 그래서 4일을 더해줘야 됩니다. 15점까지는. 그 다음에 15점을 검사할 때 며칠 정도가 걸리겠습니까? 4일을. 그래서 검사 기간을 15점까지는 4일을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점마다 며칠씩 걸린다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루씩 걸리겠죠? 하루 정도를 더해줘야 될 겁니다. 4점마다 하나, 둘, 셋, 넷. 4점마다 하루씩이 더 걸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15점이니까 16, 17, 18, 19점. 여기는 19점이니까 20, 21, 22, 23점. 그러면 12점을 설치해야 된다면 설치 기간은 며칠 걸리겠습니까? 4일. 그 다음에 12점을 검사한다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4일. 맞아요. 그러면 12점을 설치한다면 총 측량 기간은 토지의 측량 기간 4일. 그 다음에 기준점 설치 기간 4일. 총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9일. 맞아요. 그러면 12점을 검사해 봐야 되겠죠.
토지의 검사 기간은 4일. 기준점의 검사 기간도 며칠? 4일. 그러면 총 검사 기간은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8일이 걸릴 겁니다. 기준점을 17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5점, 16점, 17점. 기준점 설치하는 기간은 며칠 걸립니까? 4일 플러스 하루니까 5일 정도 걸릴 겁니다. 맞아요. 토지의 측량 기간은 5일. 기준점 설치 기간은 4일 하루니까 5일. 그러면 총 측량 기간은 며칠이 걸립니까? 10일. 기준점 17점을 검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일 플러스 하루니까 총 5일. 기준점 검사 기간이. 그러면 토지의 검사 기간은 4일. 기준점 검사 기간은 5일. 총 검사 기간은 며칠입니까? 네, 9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기준점을 23점을 설치하고자 해요. 23점. 그러면 기준점 설치 기간은 며칠입니까? 4일, 하루니까 총 며칠? 6일. 기준점 설치 기간 6일. 그러면 토지의 측량 기간 5일, 기준점 설치 기간 6일. 기준점 설치할 때 측량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 측량 기간은 며칠? 11일. 그 다음에 기준점 23점을 검사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4일, 하루, 총 6일. 그러면 토지의 검사 기간 4일, 기준점 검사 기간 6일, 총 검사 기간은 며칠입니까? 10일. 그래서 이 기간을 계산해야 돼요. 요게. 근데 이 합의 업무와 이 일반 업무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려운 거 아닐 겁니다. 여기 보시면 15점까지는 4일을 무조건 줄 수밖에 없는 게 하루에 4점 정도 설치할 수 있죠. 그럼 보통 16점까지도 4일에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점까지는 4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점마다 하나씩이니까 여기 까지입니다. 까지. 4점마다 하루씩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보시면 일반 업무는 토지의 측량 기간 며칠? 5일. 토지 검사 기간은 4일. 그런데 그 토지 주변에 지적 기준점이 없다든지 모자르다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을 측량 기간에 더해줘야 되고 설치할 때도 측량을 해야 되니까 설치가 됐으면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검사하는 기간을 토지 검사 기간에 더해줘야 될 겁니다. 더해주는 방법은 15점까지는 며칠을 가산한다고요? 4일을. 15점까지입니다. 15점 이하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되죠. 15점을 초과할 때는 매 4점마다 며칠씩을 가산한다고요? 하루씩을. 즉 4일에 하루씩을 가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초과라는 단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하, 초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적 측량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측량 성과가 나오겠죠. 측량 성과가 나올 겁니다. 이 측량 성과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검사가 이루어지면 검사 성과라고 불러요.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를 측량 성과,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검사 성과라고 부르는데 이 측량 성과가 결정되기 위해선 검사를 거쳐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 성과에 관한 각종 자료를 지적소관청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될 겁니다. 이때 원칙은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는데 대부분의 지적 측량의 검사는 지적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다만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하게 되는데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하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이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는 쉬워졌네. 2에서 5km마다 지적 삼각점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시군구와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도 이건 시도지사가 담당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은 보통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한다고 했죠. 맞아요. 이 도시개발 사업도 보통은 여러 개의 시군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도지사가 하는데요. 일정 규모가 넘어야 돼요. 그럼 이 일정 규모를 외울 필요가 있냐?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보건 단계의 측량이죠. 따라서 검사 측량하지 않을 테고 지적정리도 하지 않겠죠. 그렇죠. 3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검사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검사 측량까지 거친 다음에 나오는 게 성과도라는 거예요.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에 나오는 도면이 결과도, 검사 측량이 거친 다음에 나오는 도면이 성과도. 이거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사 측량 전에 나온 도면이 결과도, 검사 측량 이후에 나온 도면이 성과도. 검사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과도를, 지적 측량 성과도를 여기 수행자에게 발급을 할 겁니다. 발급받은 지적 측량 성과도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적 측량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지적 측량의 절차가 나와 있죠. 개준답, 선적, 관계성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지적 측량은 이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만큼은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다른 측량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 측량의 절차를 보시는데요. 113쪽을 보십니다. 거기 지적 측량 의뢰가 나와 있는데 의뢰 둘째 줄을 보시면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맞습니까? 맞죠? 네. 이때는 의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의뢰를 누구에게 하느냐면 지적 측량업을 등록한 자. 누구에게 등록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한국국토정보공사. 거기 동글뱅이 2번 지적 측량 의뢰서 제출, 이건 지우라고 했죠. 네, 오터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수수료 내야 되죠. 수수료 내야 될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지적서관청에게. 언제까지 제출한다고요?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번에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의 제공 나와 있는데 요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는 좀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정도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나와 있는데 측량 기간은 원칙적으로 얼마라고요? 5일. 검사 기간은 4일.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15점까지는 4일을 가산하는 것이고 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고 했죠. 15점까지는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합의 업무는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성과의 검사 나와 있는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경계보건 측량, 지적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죠.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